승무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입니다. 저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부상 예상 명단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핵심 자원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승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수비 자원인 진첸코 선수와 티어니 선수가 나란히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그래도 우크라이나 대표팀에 소집이 되지 않은 진첸코 같은 경우에는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첸코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아스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스날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토마스 파티 선수 역시 가나 대표팀에서 이 부상 여파로 소집이 제외가 됐었는데 이 파티 선수의 출전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풋볼 런던이라는 런던 현지 매체의 이 보도에 따르면은 토마스 파티 선수가 출전을 했었던 이 28경기 중에서 아스날이 20경기를 승리를 거뒀고 파티가 결장한 17경기에서는 승리한 경기가 고작 8경기였을 정도로 이 토마스 파티가 아스날의 중원에 있어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재 가나 대표팀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가나 대표팀 감독의 말에 따르면은 조금은 예방적인 조치로 브라질전에 이 제외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마스 파티 선수 역시 출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 역시 A매치 기간에 주전 골키퍼 요리스 선수와 측면 자원인 클루셉스키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요리스와 클루셉스키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양팀 핵심 자원 복귀 여부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실히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양팀 모두 할만해 보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경우에는 압박 라인이 높은데 토트넘이 상대의 압박을 유려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코치를 영입을 하면서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향상이 됐지만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공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 아스날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면에서 아스날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패했던 스포르팅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세트피스로 실점을 당했을 만큼 세트피스 수비가 그렇게까지 견고한 면은 없기 때문에 아스날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압박 라인이 높다 보니까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처럼 수비 뒷공간이 벌어지면서 역습 한 방에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나 있고 히샬리송까지 이 브라질 대표팀에서 3골을 넣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손흥민과 히샬리송을 활용한 역습 한 방이 아스날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전술 상성적으로 갈리는 부분과 양팀 핵심 자원들의 복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일 선발 라인업에 따라서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르는데 개인적으로 무승부로 조금은 빵꾸가 뚫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번 경기 북런던 더비부터 이 승무패로 깔끔하게 지우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카디스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카디스가 직전 경기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극장골을 넣으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카디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카디스가 올 시즌 소시에다드, 오사수나, 셀타비고, 빌바오 같이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으면서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는 모두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팀들 이상의 공격력과 압박 능력을 라리가에서 보여주는 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카디스가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A매치 기간에 체력 소모가 비아레알이 더 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카디스가 1부 리그 승격 이후에 최근에 비아레알을 상대로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로 의외로 굉장히 팽팽했던 상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카디스에게 조금은 덜미가 잡힐 수 있는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최근에 비아레알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병행을 하면서 최근 라리가 2경기에서 1무 1패로 승리가 없는 점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대가 모두 베티스, 세비야라는 강팀들을 상대로 비아레알이 1무 1패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비아레알의 핵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아무래도 모레노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골 결정력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제라르 모레노가 또다시 카디스전에 결정이 된다면 비아레알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무뎌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아레알의 체력 누수와 카디스와의 좋지 못한 상대 전적을 고려하면 아예 이변 리스크가 없는 경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가 비아레알이 승리를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를 한 이 단주마라는 공격수를 비롯해서 최근에 2선에서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바에나라는 이 2선 공격형 미들필더가 한 방이 있는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아레알이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본머스와 브랜트포드의 경기인데 본머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게리 오닐 감독 대행 체제에서 끈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3경기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최근의 본머스 흐름이고, 직전 경기 뉴캐슬을 상대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크 트레버스라는 골키퍼가 시즌 초반에 선발로 나섰는데 리버풀전 0대9 대패 이후에 과거에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에서 백업으로 활약을 했었던 이 베테랑 골키퍼 네투 선수가 선발로 들어오면서 골문이 조금은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 역시 최근에 이 끈적한 경기력에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데 직전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좋았던 분위기가 한풀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가 올 시즌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난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6.37골인데 기대 득점보다 훨씬 더 많은 10골을 넣고 있고 세트피스 역시 4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브랜트포드인데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리그 7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일 정도로 실점이 꾸준하게 많은 것이 브랜트포드의 올 시즌 수비력이고, 이 수비가 불안한 상황에서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뇌르고르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는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의외로 이 구멍이 많은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브랜트포드가 공격력은 지난 시즌부터 리그 최상위권을 보이고 있는 팀인데 올 시즌에는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 수비력이 조금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이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상당히 많은 것이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력이 불안한
브랜트포드이고, 이 본머스라는 팀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0.67골로 상당히 낮은데 실제 득점은 3골이나 하고 있습니다. 기대 득점보다 훨씬 더 높은 골을 실제로 세트피스에서 넣고 있는 본머스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한 방을 의외로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브래드포드로 가는 이유는 최전방 공격 파괴력에 있어서 아이반 토니라는 공격수를 보유한 브랜트포드가 골 결정력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 수비가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브랜트포드보다도 더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는 것이 본머스이기 때문에 브랜트포드의 막강한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본머스를 상대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격력에 우위가 있는 브랜트포드가 좀 더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본머스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첼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A매치에서 첼시의 주요 공격 자원인 하베르츠 선수와 마운트 선수가 골 감각이 살아난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부진했었던 2선 공격수인 하베르츠가 독일 대표팀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을 회복을 했고, 이 메이슨 마운트라는 첼시의 2선 공격수 역시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 마운트 선수는 잉글랜드 대표팀 소속으로 독일을 상대로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9월 A매치가 상당히 보약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10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천정 면모가 있다는 점에서 첼시의 승리를 버릴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의 이변을 가져가는 이유는 현재 첼시의 감독이 전 브라이튼 감독인 그레이엄 포터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포터 감독이 과거 브라이튼 시절에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브라이튼 감독 시절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6경기 4무 2패로 승리가 없었던 포터 감독이고 특히 포터 감독이 과거의 브라이튼 시절의 약점으로 꼽혔던 것이 강팀을 상대로 경기력은 좋은데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할 때 따야 할 승점을 따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허무하게 수비 뒷공간을 내주고 실점을 하거나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기거나 패하는 그림이 있었던 브라이튼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포터 감독이 훨씬 더 브라이튼보다 빅클럽인 첼시에서는 더욱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해야 하는데 첼시 역시 올 시즌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팀이고 이 브라이튼 시절보다 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자아를 활용한 역습 한방이 강한 팀에게 과거 브라이튼 시절처럼 똑같이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노리는 이유는 상대 전적 자체가 너무 첼시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 시절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 첼시의 공격 자원들이 A매치에서 골맛을 봤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이 윌프리드 자아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좋은데 이상하게 최근에 첼시를 상대로는 5경기 무득점이라는 점 역시 무승부 구미가 조금은 당기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세트피스 기대 실점을 나타낸 지표인데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에서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4.17골로 가장 높은 것이 크리스탈 팰리스이고 실제로 세트피스 실점이 2골을 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부터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수비가 조금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한 골밖에 없다는 점에서 만약에 팰리스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효율적으로
상대로 공략하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가져가 범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풀럼과 뉴캐슬의 경기인데 풀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최근 성적과 분위기 차이는 골 결정력 차이에서 비롯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럼의 경우에는 주포 미트로비치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 A매치 기간에도 세르비아 대표팀에서 해트트릭을 포함해서 두 경기 4골을 몰아치고 돌아온 이 풀럼의 미트로비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골 결정력 측면에서 풀럼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뉴캐슬은 공격수 이삭 선수가 스웨덴 A매치에서 부상을 당했고 장신 백업 공격수 크리스 우드 역시 뉴질랜드 대표팀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가뜩이나 골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격 자원들의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시즌 초반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다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던 칼럼 윌슨이라는 뉴캐슬의 공격수가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칼럼 윌슨 선수가 그래도 돌아온다면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칼럼 윌슨이 복귀하자마자 얼마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뉴캐슬의 핵심 측면 자원 생 막시망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서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뉴캐슬이 A매치 기간에 이 프레이저라는 측면 자원이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 3경기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프레이저 선수의 경기 감각이 올라온 것은 뉴캐슬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양팀의 골 결정력 차이가 드러나는데 풀럼이 오픈플레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모두 기대 득점보다 실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럼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4.6골인데 실제 득점이 7골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세트피스 역시 기대 득점이 2.29골인데 실제 득점은 3골로 기본적으로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뉴캐슬은 오픈플레이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모두 적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부상 여파로 인해서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본머스전에서 뉴캐슬이 경기는 주도했는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단순한 크로스를 남발하면서 이 공격이 무위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2위 팀이고 중앙 수비 자원들이 신장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따라서 골 결정력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 풀럼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뉴캐슬이 또다시 풀럼을 상대로 단순한 크로스 일변도의 공격을 보여준다면 이 풀럼에게 덜미가 잡힐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풀럼 역시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팔리냐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뉴캐슬이 공격수 칼럼 윌슨이 복귀하는 가운데 핵심 미드필더 기마랑이스까지 출전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 중원에서 팔리냐가 빠지는 풀럼을 상대로도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5번 경기는 풀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에버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에버튼의 승리 이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에버튼의 주전 골키퍼 픽포드의 부상 복귀 소식이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에버튼이 경기력과 수비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중원에서 영입생 미드필더인 게이에 선수와 오나나 선수가 상당히 다부진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이웁이라는 선수 역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우스햄튼이 주전 미드필더 라비아가 이탈한 상황에서 에버튼의 중원의 에너지와 역동성 측면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우스햄튼과 에버튼이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들인데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비 뒷공간이 전통적으로 약점으로 꼽혀온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앤서니 고든이나 그레이 같은 측면 자원의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고 이 두 선수가 수비 뒷공간 침투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최근에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만약에 앤서니 고든과 그레이가 뒷공간을 침투하면서 최근에 영입이 돼서 골까지 기록한 브라이튼 출신의 공격수 닐 무페가 마무리까지 지어준다면 의외로 에버튼의 승리 역배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에버튼이 최전방 공격수 칼버트 루인이라는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에버튼으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이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4실점으로 공동 2위인데 에버튼이 비록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 아직까지 득점은 없지만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1.95골이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버튼의 중앙 수비수를 맡고 있는 코너 코디나 이 타코우스키라는 수비수들이 과거 소속팀인 울버햄튼과 번리 시절부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 자원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사우스햄튼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에버튼이 공략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의외로 사우스햄튼이 정배당과 구매율이 높지만 왠지 에버튼 사이드로 이변을 노려보고 싶은 구미가 상당히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거나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에버튼의 승리까지 추가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경기는 헤타페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바야돌리드의 수비 공백과 세트피스 수비 허점이 드러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타페가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위날 선수가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을 했고 오사수나전 승리 당시에도 프리킥 세트피스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헤타페가 언더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실점이 2.8골로 라리가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 실점은 한 골로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세트피스 수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기대 실점이 가장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수비력이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헤타페가 충분히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이 바야돌리드의 주전 골키퍼인 아센호와 주전 풀백 이 페레즈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수비 공백까지 예상이 되는 바야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골 결정력이 아쉬운 면이 있고 바야돌리드 역시 라리가에서 최하위권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바야돌리드의 주포 공격수 와이즈만이라는 공격수가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스라엘 대표팀에서도 골을 넣고 돌아왔고 가장 최근에 바야돌리드가 헤타페를 이겼을 때 그 당시에도 와이즈만이라는 공격수가 쐐기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이 와이즈만 선수가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이변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세트피스 강점 및 바야돌리드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 그리고 수비 자원들의 공백을 근거로 헤타페의 승리를 베이스로 바야돌리드가 세트피스 기대 실점에 비해서 실제 실점은 적다는 점과 공격수 와이즈만 선수의 컨디션이 최근 살아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헤타페 쪽으로 구매율이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러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헤타페의 경기력으로 과연 3연승이 가능할까라는 의문감이 든다면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